표정으로 벌써 박수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의 소셜 컨텐츠 앤 커뮤니케이션 담당하고 있는 방주성 전무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일단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뭐 쉽지 않은 시기죠.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리더님들 잘들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큼 믿어주십시오. 언제나 리더님들의 건강, 뭐 몸의 건강,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건강, 우리 삶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는 저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늘 계속해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뭐 저녁 8시 좀 애매한 시간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긴 한데 그 긴 얘기보다는 좀 더 핵심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 오늘 내용은 ESG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잠깐 준비한 장표가 있는데 장표를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장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리더님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한국아메이의 ESG 전략은 리더님들이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는 한국아메이 ESG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로운지 그리고 그것이 리더님들의 비즈니스까지 어떻게 잘 이어질지 계속해서 1년 내내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 사실 작년부터 저희 그 내부에서 외부 컨설팅 업체라든지 함께 같이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 요약된 정리가 이제 막 끝났어요. 그거를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딴 데 가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ESG는 저는 참고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홍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거든요. 그런데 ESG는 단순히 홍보의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홍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좀 다른 분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ESG, 한국아메이의 이 뛰어난 ESG를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한테도 뜻깊은 자리고요. 리더님들한테도 뜻깊은 자리고요. 한국아메이에게도 뜻깊은 자리입니다. ESG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리더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리더님들은 워낙 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미 트렌드는 한 반발짝씩 항상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ESG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한국아메 ESG가 왜 가치로운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ESG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ESG를 한번 조금 짚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ESG에 왜 그렇게 다들 열광하는지, 그리고 ESG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ESG는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의 한 갈래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전에 여러 가지 이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CSV, 최근까지 유행했었던 거죠. 공유가치 창출.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같이 함께 기업만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도 같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 기업의 고유한 활동을 통해서 그런 CSV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했던 CSR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최근에 이야기했지만 좀 그 세계를 가장 좀 좋게 만드는 B Corporation, Best Corporation이라는 개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본이죠. 비즈니스 에틱, 윤리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기업의 어떤 사회 관계를 정의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SDG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엔에서 만든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 동떨어져서 사회로부터 그냥 이윤만 취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오랫동안 가져가게 만들 것인가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개념들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ESG로
완전 다 모이게 됩니다. ESG는 아시겠지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ESG는 뭔가라는 거죠. 어떤 파워가 있길래 이 모든 개념들을 다 아우르면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SDG라는 건 유엔에서 만든 겁니다. 유엔에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17가지의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쭉 다 있는데요. 이 17가지의 목표가 알고 봤더니 이 ESG로 다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 환경,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 governance까지. 즉 유엔이 오랫동안 연구했을 때 이 세상에 좀 더 좋게 전환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까? 한 17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ESG 세 개념으로 다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ESG는 특히 무엇을 더 표방하길래 이렇게 다르게 평가를 받는가라는 거죠. ESG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단어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휘발유, 경유, 등유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그걸로 무엇을 해낼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이의 환경은 그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환경을 지키자 이게 아니라 기업 활동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연도 유지가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건까지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은. 그냥 착하게 우리 환경 오염시키지 말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활동이 유지가 되려면 건강한 자연,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사회에 좋은 일을 좀 해보자, 착한 일 좀 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도 건강하게 발전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기업만 혼자서 막 발전한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업이 발전하려면 사회가 함께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점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배구조는 그겁니다. 지배구조는 얼마나 이 경영을 투명하게 하나 이건데 왜 투명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착하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기업 운영을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한가. 그 종업원들이 일을 할 때 얼마나 공정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공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것은 다 이전에는 기업이 사회에는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업과 사회는 서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즉 ESG가 이렇게까지 각광받는 이유는 그겁니다. 전에는 기업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사회에 기여해. 너희들 사회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사회에 돈을 돌려줘. 이런 개념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기업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이윤을 창출하려면 이 길밖에 없어라는 겁니다. 유일하고 절실한 길이 바로 ESG.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기업은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윤 창출한 거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윤을 더 이상 창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즉 기업과 사회 관계에 대한 혁명적인 정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 화두였습니다. 기업들은 되게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착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좀 돈 벌었으니까 우리 이런 착한 일 할게요. 불우이웃 좀 도울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일도 좀 해볼게요.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실 진정성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사회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ESG를 생각하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기업과 사회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이렇게 서로 바탕이 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블랙락이라는 미국의 최고의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최대 자산운용, 1등입니다.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CEO가 래리 핑크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나름 그 바닥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나름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이 회장님 명의로 매년 투자자들한테, 즉 기업 CEO들일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레터를 보냅니다. 편지를 씁니다. 올해도 똑같이 보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주요한 것들만 뽑아보면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넷제로로 달려갈 것인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넘어서 탄소를 완전 제로로 만들 것인가로 갈 것인가. 그럼 중요한 얘기를 하죠. ESG를 제대로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투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집중한 회사들만이 번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블랙락은 앞으로 ESG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회사들한테만 투자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산 운용을 그런 회사들 대상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자산 운용사는 그렇게 착한 회사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투자한 돈만큼 뽑아내는 회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자한 만큼 그만큼 뽑아낼 수 있는 대상은 ESG를 추구하는 회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ESG의 중요성이 이 블랙락의 래리 핑크 회장이 한 2020년인가 똑같은 매년 연초에 보냈던 레터에서 처음 주장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각광받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ESG라는 관점은 기업이 살아남고 더 많은 이윤을 오랫동안 창출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ESG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펀드에 막 자금이 몰립니다. 실제로 이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뭐 이렇게 무슨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유럽은 뭐 항상 유럽은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유럽은 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미국도 그동안 약간 뒷전에 앉아 있다가 지금 막 들어가죠.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 투자를 하면 그 외의 지역들 아시아 지역들 올라오죠. 솔직히 요즘은 좀 주춤합니다. 이게 올해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불황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조금 기업들이 이 ESG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좀 위축돼 있긴 하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옛날에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 안 했다고 투자 안 하지 않았어요. 사회 기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자 안 한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뀐 거예요. ESG를 하지 않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이꼴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세계 모든 기업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다 ESG 개념을 막 들고 옵니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 애플도 막 들어오고 막 들어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기업들이. 근데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P&G 같은 경우는 지구를 지키자. 지구는 우리 집이야. 잘 지켜나가자. LG 생활건강 모두가 함께 빌려 쓰는 지구. 유한 킴벌리는 뭐 여러 가지 서스테이너블한 디벨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자.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겁니다. 주로 플래닛, earth,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테마를 가지고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환경, 사회, 진화적 속성인 뭐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겠다. 다양성과 포용을 하겠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절감해보겠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 여러 가지들을 해보겠다. 라는 겁니다. 주로 계획들이죠. 계획들입니다. LG생활건강도 2010년부터 고객의 아름다움과 꿈을 실현한 최고의 생활문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ESG 지배구조 확립,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ESG 위원회를 회사 내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잘하는 게 이런 겁니다. 뭐 한다 그러면 뭐 위원회를 하나씩 만들어요. 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환경적 효익을 창출하겠다. 몇 년도까지. 제품 안전성 강화하겠다. 몇 년도까지.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하겠다. 몇 년도까지. 함께 협업하는 회사들 좀 더 ESG 개념을 강화하겠다.
몇 년도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리더님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공허해요. 약간 지구 환경 지키자 이렇게 해보겠다 탄소 좀 지켜볼게요 이런 것들 나쁜 시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리더님들? ESG는요 옛날에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하다 사회공헌 하자 사회 기여하자 사회 기여하자 기업 이윤을 사회 환원하자 사회 환원하자 그런 수준의 유행을 따르는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ESG는 유행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선언해보자 선포해보자 무슨 발표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그런 스타일에 빠져 있어요. 선언하고 선포하자. 사실은 ESG는요 아까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행을 따르는 어떤 선언 선포가 아니라 진짜 기업의 골자가 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실천. 여기서 한국 아메이의 혹은 아메이의 ESG가 왜 강력한가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아메이의 ESG는 진짜 강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60년도 전에부터 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선언하는 모든 ESG를 다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사람과 자연에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단순한 몸의 건강을 뛰어넘어서 삶의 건강까지도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철학이 있으니까 진행 요원이 뭔가를 만지고 이런 철학이 있으니까 저희는 뭘 했냐면 이미 했어요. 이미 해왔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하겠다가 아니고 했습니다. 해왔고요. 지속 가능한 제조 했습니다. 해왔고요. 그리고 할 계획부터 계획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저희는. 지속 자원순환 경제, 저희 순환 재활용 에코시스템 구축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겁니다. 미리부터 계획 다 세웠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에 따라 선언한 회사들은요. 몇 년까지 하겠답니다. 2025년까지, 2030년까지 하겠답니다. 저희는 계획 다 세웠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 제품, 원료부터 포장까지 계속해서 저희 포장 재료들 계속해서 고민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인쇄하는 것부터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근데 계획이 다 서 있다는 거죠. 실체말로. 한 걸음은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친환경 운영 다 하고 있습니다. 물류 과정까지. 리더님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여러 가지 저희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알려드리겠지만 리더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리 박스에 비닐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배송 박스에 비닐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이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 저희 생각 안 한 것 같습니까? 비닐, 소위 환경하면 제일 먼저 몰아내야 될 게 비닐이거든요. 비닐 쉽게 못 바꾸겠어요. 왜냐하면 비닐보다 종이가 더 탄소 배출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비닐도 환경이 안 좋아. 그렇다고 종이 충전재를 쓰더니 그것도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뭘로 할까? 지금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저희는 이미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희 배송 박스, 야, 이거 종이 박스, 이거 자원 낭비 아니야? 저희 배송 박스도요, 그냥 배송 박스가 아닙니다. 재활용 종이 배송 박스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사실은 조금 저희들 약간 그런 거에 좀 약간, 좀 좋게 얘기하면 겸손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소심한데, 그걸 인증 마크를 안 찍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박스 한번 보십시오. 다 찍어서 나갑니다. 이미 했던 거 우리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찍어서 나갑니다. 지금 박스 잘 보시면. 하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 리더님들 더 잘하시죠. 원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 무슨 중소기업이랑 협업해서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시도들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국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랑 일하는 거 보면 중소기업한테 계속 요구만 해요. 이 정도 수준 맞추라 요구만 해요. 근데 저희는요, 저희 수준 대단히 높거든요. 함께 하자고 해요. 저희가 기술 줄 테니까 함께 맞춰보자. 방법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사회에 기여하는 거거든요.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의 여성 직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지금 부랴부랴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임원들만 해도요, 여성 임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 비율 일부러 강제적으로 맞추려고 해요. 근데 저희는 그건 자연스러운 상황이, 현상이었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딴 거 안 보고 함께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는 제가 미래재단 그 이사장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미래재단 여기서 잠깐 짧게 홍보하고 가자면 저희는 아이들한테 그냥 건강해지라고 저희 건강기능식품 제공만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건강에 대해서, 네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네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거죠. 그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내 몸, 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합니다. 미래재단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재단이 없습니다. 어떤 기업체가 운영한 재단에서 이런 재단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생각부터 바꾸는 거. 그래서 진짜로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자랐을 때, 생각이 튼튼한 아이들이 자랐을 때, 저희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에,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죠. 지역사회는 당연히 저희 부산의 물류센터 구축해서 뭐 고용 창출하고요. 뭐 여러 가지들 합니다. 하고 있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것들은 천천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어놔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도 있습니다.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계획들 다 써 있습니다. 이 다음 스텝들을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중소기업 사회와 함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모르게 저희가 원한 게 아닙니다. 방송, 언론, 학계에서 저희 사례들을 막 얘기합니다. 몰랐는데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약점이 많거든요. 저희들의 회사 운영 방식들, 파행 방식들 사실 뭐 말되자면 뭐 부정적인 얘기들 많을 수 있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많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입견이 있어서 안 들여다봤는데 선입견이 점점 사라지면서 들여다봤더니 대단한 회사들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외국계 회사잖아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준치 이상인데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실제로 학계에서 저희를 사례를 가지고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요. 얼마 전에 한 2, 3주 됐습니다만 동아일보에서 주는 한국 KESG 경영대상이 있습니다. 한국아메이가 본상 받았습니다. 본상 받았어요. 저희가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본상 줬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해보면 연구볼수록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언론들, 얼마 전에 SBS에 저희 이메 부사장님 약간 예쁜 얼굴로 다소곳하게 앉아서 되게 얼어있지만 생방송 잘 소화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와서 저희 이야기들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ESG는요, 리더님들 어디 가서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공존을 실천해왔습니다.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해왔습니다. 단단한 철학을 바탕으로 실천해왔습니다. 저희들의 ESG의 전략은 그래서 그동안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우리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걸 넘어설 겁니다. 사회와 공존할 거고요. 공존해왔듯이 공존 앞으로 계속 해갈 거고요. 자연과 공존, 저희들 회사가, 저희들 비즈니스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거든요. 자연과 공존하지 않으면 저희 비즈니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의 공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제조, 친환경 제품 및 운영, 자원순환 경제, 사회 구성원과의 공존, 지역사회 공존, 중소기업의 공존 이것들 해서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으로 단단해지고 강력해진 우리가 더 커질 겁니다. 더 사회에 의미 있게 보여질 겁니다. 더 사회에서 저희를 더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리디자인이라는 새로 나타난 어떤 캠페인 테마를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디자인할 겁니다. 잘 해왔지만 좀 더 선명하게 가져보자라는 거죠. 미래와의 공존을 목표로. 아메 임직원 그리고 리더님들 그리고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업무, 행동 전반을 이 공존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리디자인 해나갈 겁니다. 리유즈, 리무브, 리플레이스 3대 원칙을 가지고 계속 해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한국 아메이는 그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솔직히 아메이 글로벌 어느 나라의 아메이보다도 한국 아메이가 더 앞서갈 겁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저희들의 이 공존의 실천 지켜봐십시오, 리더님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더님들, 사실 공존의 실천은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뭔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더님들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님들이 함께 해주셔야지 정말로 이 사회 전체에 저희들의 공존의 실천의 철학이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잠깐 예고편 삼아 미리 말씀드리면, 스포일러죠. 흔히 얘기하는 스포일러죠. 말씀드리면 아마 종이컵 보시기 쉽지 않아지실 겁니다. 근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와, 이런 방법을 생각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딜리버리 시스템이 워낙 좋아서 배달 편한 거 압니다. 하지만 픽업을 가셔야 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탄소를 줄이는 방식이니까요.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하나 무엇을 하시면 좋을지, 무엇을 함께 하시면 좋을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아메이는요, 저희 아메이 ESG는 다른 어떤 회사 ESG보다 강력합니다. 저희는 선언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철학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신 있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한 30분, 20분 약속드렸는데 30분 끊었네요. 이 저녁 시간에,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저 사실 이 시간 의미 있는 거 알거든요. 저도 이 시간에 항상 설거지하고 있고, 저기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고, 의미 있게 보내거든요. 가정을 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 들으러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직스럽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님들.